이번 시간에는 2021년 기준으로 JSP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R키 누르고 cmd 엔터,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JSP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는요, 가장 깔끔한 버전으로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윈도우즈 10 운영체제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JSP 개발 환경 구축에 앞서서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간단하게 먼저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JSP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JSP, 자바와 JSP를 개발하기 위한, 좀 더 엄밀히 따지면 학습 개발 환경 구축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 제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부터 한번 자바 개발 환경 구축과 JSP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웹브라우저 열고요. 저는 스타트 명령 또는 익스플로러 명령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엽니다. https://code.visualstudio.com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가장 빠른 방법의 자바 개발 환경 구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스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한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Getting Started 메뉴에 가서 Install Coding Pack for Java, Install the Coding Pack for Java 윈도우즈용으로 다운로드 받고요. 그러면 JDK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같이 설치를 해주겠죠. 그러면 최신 버전의 코딩 팩 for Java를 다운로드 받고요.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동의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Next, 현재 Java Development Kit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없다. 그러면 Install, 현재 과정은 여러분들이 앞선 과정, 자바 기초 문법을 공부했다면 현재 내용은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짧으니까 잠깐 건너뛰기 하셔도 되고요. 바로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먼저 하고 자바의 헬로 월드를 먼저 화면에 찍어보고 그 다음에 JSP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JDK를 다운로드 받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요. 먼저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JSP 개발 환경 구축, 서블릿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팩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JDK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바의 익스텐션들이 설치가 됩니다. 현재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드디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실행시켜주고 마침 버튼 누르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놓고요. 시작 메뉴 표시하지 않고 일단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딩 팩 포 자바를 통해서 뭐가 설치가 됐다?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관련해서 일단은 하나 더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 인 비주얼 스튜디오 메뉴에서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도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있다. 추가적인 얘네들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제 환경은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런지 한번 볼게요. 먼저 윈도우 R키 누르고 커맨드 다시 요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의 고정, 다시 어떤 명령을 사용해 볼 거냐면 자바 대시 버전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penJDK, 즉 자바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구나, 이 내용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바 컴파일러의 대시 버전을 요청해도 역시 JDK랑 동일한 이름의 자바 컴파일러가 설치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제 컴퓨터는 자바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스프링 부트 개발하는 환경에 대해서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은 JDK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치 메이븐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아파치 메이븐을 다운로드 링크에 들어가서 아파치 메이븐에 대해서 최신 버전의 바이너리 파일을 윈도우즈용으로 저는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개발 환경 구축,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레거시가 될 텐데요. 즉 옛날 기술이 될 수 있는데요. 스프링 부트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JSP, 즉 서블릿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진행을 최종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다운로드가 받아졌으면 압축을 풀고요. 메이븐은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다가 제가 이름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다가 바이너리 폴더 있잖아요. 얘네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복사해서 또는 잘라내기 해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폴더에 가서 이 전체 경로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검색창에 가서 컨트롤 패널, 제어판을 검색해서요. 제어판에 시스템 앤드 시큐리티의 시스템에 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에 가서 환경 변수에 가서 자바 홈은 자동으로 오픈JDK 설치할 때 설치가 되었네요. 그러면 패스에 가서 에디트 버튼 눌러서 뉴 버튼 눌러서 아파치 메이븐이 설치된 경로, 제가 카피해 놓은 경로, 빈 폴더를 여기다가 패스로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서 OK 버튼 눌러서 OK 버튼 눌러서 닫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븐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열고 메이븐 대시 버전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3 버전 설치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3.6.3 버전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요. 즉 자바 컴파일러 설치 완료, 메이븐 설치 완료,
자바 익스텐션 팩 설치 완료. 이 상태에서 자바 익스텐션 팩은 여기 경로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면 인스톨 버튼 눌러서 계속 버튼 눌러서 예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으로 들어와 보면 자바 익스텐션 팩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의 자바 개발 환경 구축 완료,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자바 개발 환경 구축과 스프링 부트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된 컴퓨터입니다. 제 컴퓨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이콘 삭제, 휴지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휴지통 비우기. 자, 그러면 JSP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는 뭐가 자바 언더스코어 홈을 요청해 보면 set 명령을 통해서 요청해 보면 현재 제 컴퓨터에는 JDK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JDK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를 설치하자? 아파치 톰캣을 설치해서 JSP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톰캣을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톰캣 사이트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omcat.apache.org 사이트로 접속을 하고요. 그러면 다운로드해서 톰캣 9 버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윈도우즈 서비스 인스톨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폴더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면 아파치 톰캣 9 버전, 9 버전을 더블 클릭해서 기본 값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 누르고 동의한 버튼 누르고 기본 옵션 넥스트 컨피규레이션에서는 기본은 8080 포트로 연습이 되네요. 기본으로 놔두고요. 그리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옵셔널인데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내용으로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넥스트 자바 버추얼 머신 기본 경로 선택이 되네요. 넥스트 설치 경로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설치가 되죠. 인스톨 그러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기본 체크박스는 체크를 해제하고 피니시 버튼 눌러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omcat.apache.org 사이트에 가서 톰캣의 9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폴더에 톰캣 경로에 빈 폴더까지 가보면 여기에 보면 스타트업 배치 파일이 있는데요.
주소란에다가 cmd 엔터 쳐서 현재 경로, 현재 빈 폴더를 명령 프롬프트로 접속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start.batch 파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allow access 허용. 그러면 잔뜩 로그가 찍히면서 뭔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가 여러 개 띄어 있는데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커맨드 프롬프트를 하나 더 만들고요. 우리가 톰캣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8080 기본 포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http://localhost에 8080 포트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웹브라우저 열고 localhost 8080 경로를 타이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제 컴퓨터에 로컬호스트의 8080 포트에 아파치 톰캣 기본 웹 앱이 하나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파치 톰캣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톰캣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봤으니까 다시 톰캣을 중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셧다운 명령을 통해서 중지를 시켜줄 수 있는데요. shut down shutdown.batch 파일 한번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모든 명령 프롬프트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톰캣까지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JSP를 실행할 수 있는 톰캣을 최신 버전, 9 버전으로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SP 개발 환경 구축을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사용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열고요. 월드와이드웹 eclipse.org 사이트로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클립스 파운데이션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 IDE 2020.12 버전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요. 실행 버튼 눌러서 또는 폴더에 가서 이클립스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창은 닫고요. 이클립스 설치 화면으로 들어와서 이클립스 IDE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 이 링크를 클릭해서 이클립스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JDK 경로 잡혔고요. 설치 경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 주셔도 되겠고요. 저는 기본 값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2개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스톨 버튼 눌러서 동의한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요. 동의한 버튼 눌러서 설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런치 버튼 눌러서 Eclipse IDE 2020-12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은 2020-12 버전 대신에 2021 버전 이상을 나중에 사용해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를 잡아주면 되는데요. 저는 기본 경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버튼 클릭해서 다시 이클립스를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기본적인 모양으로 이클립스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놓고요. 닫고 작업 표시줄에서 언제든지 다시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 휴지통 비우기, 다시 워크스페이스, 체크 해제하게 되면 매번 요청하는 거고요. 아니면 체크를 하게 되면 기본 워크스페이스를 실행하는 거고요. 얘는 체크를 해제해 놓고 일단 런치 버튼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clipse IDE 버전이 도움말에 웰컴 창을 열어보면 이렇게 Eclipse Java EE IDE for Web Developers 이렇게 최신 버전의 Eclipse가 설치가 완료가 된 것까지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Eclipse에서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JSP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Create a Dynamic Web Project 링크 버튼을 클릭해서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위치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Java Campus 웹사이트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넥스트 버튼 눌러서 소스 기본 넥스트 버튼 눌러서 generate web.xml 파일을 체크를 해주고요. 마침 버튼 눌러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형태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으면 제가 만든 이름은 자바 캠퍼스 웹사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자바 리소스, 웹 컨텐트 등의 폴더와 파일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적인 HTML 문서를 만들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트 폴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렀을 때 HTML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 이름을 index.html 이름으로 HTML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이 만들어졌으면 h1 태그를 사용해서 hello java campus 한 줄짜리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 놓고요. 한 줄짜리 코드 작성한 것을 웹으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으로 실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서서 설치해 놓은 아파치 톰캣을
서버스 탭에서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new server 링크 버튼을 클릭해서요. 아파치 메뉴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게 톰캣 9 버전이죠. 얘를 선택해 놓고 Next 그리고 찾아보기 버튼에서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톰캣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톰캣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톰캣 9 경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버튼 눌러서 서버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탭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현재 스탑된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에는 서버스 메뉴가 보이고요. 톰캣의 루트 경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톰캣 9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Add and Remove 메뉴를 클릭해서 현재 자바 캠퍼스 웹사이트 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고요. Add 버튼 눌러서 마침 버튼 눌러서 톰캣에다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톰캣 9 서버를 선택해 놓고요. 여기에 보면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 버튼 눌러서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사용 중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현재 제 컴퓨터에서는 아까 제가 사용을 한번 했었는데요. 서버가 실행이 되지 않을 때는 서버를 더블 클릭하고요. 톰캣 어드민 서버 포트를 0로 잡고 포트를 8080에서 809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8080으로 두고 0으로 두고 이렇게 숫자 값으로 변경을 해놓고요. 그리고 시작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웹브라우저 열고요. 제가 스타트에 http://localhost에 8080에 웹앱 이름이 자바 캠퍼스 웹사이트니까 웹사이트에 index.html 문서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헬로 자바 캠퍼스 형태로 자바 캠퍼스 웹사이트 경로의 index.html 페이지. 그러면 어디가 실행된 거예요? 웹 컨텐트에 index.html 문서가 실행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캠퍼스 JSP 한 줄 더 추가하고요. 시작되어 있으니까 다시 위쪽 화살표 엔터 쳐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새로 침해 보면 이렇게 자바 캠퍼스 JSP 경로로 자바 캠퍼스 JS 문자열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JSP 개발 환경 구축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스탑 해놓고 서버에서
서버 시작할 때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요. 여기를 제로로 두고 HTTP 경로를 8080에서 8090 형태대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혹시나 여기서 오류가 나면 포트 번호를 변경하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8090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서버가 가동이 되면 이번에는 어떤 경로? 8090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localhost 8090에 슬래시 자바 캠퍼스 웹사이트에 인덱스 페이지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 문서는 디폴트 도큐먼트 기본 문서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톰캣을 사용해서 웹서버를 가동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스탑, 그곳에다가 정적인 HTML 문서를 올려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적인 HTML 문서가 아니라 JSP 파일을 만들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 만들기 JSP 파일을 선택하고요. JSP 파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ello world.jsp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형태의 JSP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1 태그를 사용해서 hello JSP로 입력하고요.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lo JSP로 한 줄짜리 JSP 파일을 만들었고요. 다시 톰캣 서버 가동하고요. 가동되었으면 웹브라우저 열고요. (8090으로) 제가 해놨죠. 그리고 hello world.jsp 파일 경로를 직접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hello world.jsp 파일, 즉 뭐뭐뭐.jsp 파일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hello world.jsp를 경로를 빼면 index.html 문서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JSP 파일까지 요청하게 되면 특정한 경로에 있는 JSP 파일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스탑 시켜놓고요. 여기까지 해서 자바, 물론 자바의 헬로 월드하고 스프링 부트의 헬로 월드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에 톰캣 설치하고, 그리고 이클립스 설치하고, 그리고 이클립스에 톰캣 서버 등록하고, 그리고 순수 HTML 문서 만들고 실행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JSP 파일 만들고 실행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데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JSP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뭐뭐뭐.jsp 파일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